유튜브나 블로그에 경매 성공담이 많죠.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 벌었다, 몇 백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오늘은 실패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실패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일 입찰표에 0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린 경우, 지분인 줄 모르고 들어간 경우 있었는데 시세 파악 잘못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지방의 소형 아파트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권리 분석도 쉬운 편이었고 명도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유자 겸 채무자인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소유권 이전을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 그래야 본인도 다른 집 나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명도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꼭 와서 아파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누군가 아는 사람 없냐, 멀리 계시냐 하면서 아파트를 와서 꼭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30년 전에 여기 처음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들어와서 한 3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살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자 혼자서 사느라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아파트 상태를 꼭 체크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느 날은 비도 새고 여기 관리도 안 되고 곰팡이도 쓸었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수자에 대한 이렇게 저가 부담을 느껴서 이거를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저씨가 계속 와서 한번 보라고 하시니까 저도 궁금은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매매를 하든 전세를 놓든 그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주세요 어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 구했어요. 이 금액을 줄 테니 거기 가서 아파트를 보는 입장에서 어떤지 얘기를 해줘라. 아저씨가 할 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가시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발이 돼서 제가 근처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아파트 상태가 어떤지 아저씨가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없으니 못 가는 상황이다. 그러니 어쨌든 부동산 중개를 하시려면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실 테니 지금 한번 가봐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1,000만 원대에 낙찰 받으셨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1,000만 원대 아파트를 2천만 원 후반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시면서 자기도 그 아파트 5층에 물건을 갖고 있는데 전세도 월세도 5층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개월째 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탑층이었거든요. 5층 중에서 5층은 진짜 잘 안 나간대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또 간과한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월세를 받고 있는 물건도 사실 5층이긴 한데 생각보다 다행히 전세가 빨리 나가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챗 GPT에게 이제 내가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자금 계획에 얼마나 문제가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알아보게 됐어요. 사실 이 물건을 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발견을 했고 그 월요일에 입찰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이고 저는 서울에 살다 보니 대리 입찰을 넣어야 되는데 일요일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일요일에는 저 혼자 독박으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아침 9시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어서 급하게 그냥 결정을 해야 됐던 거예요. 사실 시세 파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시세 파악에 몇 천만 원에 그냥 매매가 있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그 층수를 안 봤던 거예요. 실거래가를 확인하긴 했지만 금액만 보고 층수를 확인 안 한 거죠. 실거래가가 보통 3천에서 3,500만 원 선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3,300이나 3,500 정도로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2천만 원 후반대에 입찰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 5층에 대한 실거래가는 2천만 원대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쓴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에 매매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증금을 날리고 그냥 이 잔금을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집과 연이 닿는다면 재매각 될 때 다시 입찰을 적정 금액에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다시 시도해 보고 그 수익이 지금 날린 보증금만큼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죠. 만약에 연이 닿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경매는 과압류나 뭐 근저당권 이런 권리 분석보다 부동산을 보는 능력 그리고 시세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얘기하는 기준들을 175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날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300세대 이상, 두 번째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리고 세 번째 역세권, 꼭 지하철역이 없다 하더라도 버스나 뭐 대중교통이 조금 그래도 편리한 곳. 네 번째는 탑층이나 1층은 주로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뭐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실거래가를 반드시 층수별로 확인을 해보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장을 못 간다면 최소한 부동산 한 군데라도 전화해보기. 이런 기준을 삼고 다시 물건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르는 기준 중 가장 기본인 건데, 제가 경매가 1,000만 원대 아파트라는 그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너무 헷가닥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낙찰을 받겠다는 욕심에 2천만 원대 후반으로 그냥 들어간 거가 되는 거죠. 경매의 기본 원리인 싸다고 마구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물건을 검색하고 있고, 미리미리 아마 좀 더 찾아봤으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물건을 발견해서 그 다음날 급하게 9시 전에 이제 대리 입찰하시는 분께 연락을 해서 입찰가를 이렇게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보증금을 날렸지만 그걸로 아주 값진 수업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똑똑하고 꼼꼼하게 경매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실패를 사실 유튜브에 오픈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변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 돈 많은가 보네. 그 175만 원 날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라고 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실패담이 있어야 다음 성장에 더 밑거름 발판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지만 임장도 다니면서 블로그도 이렇게 계속하고 유튜브도 계속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